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나오는 매도로 진이 다 빠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공포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본 공포영화가 라이프라고 우주 괴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의 결말에 대한 평이 너무 시시하다, 뻔하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공포영화를 보면 힘들게 그 괴물을 무찌르거나 아니면 괴물에게서 벗어나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괴물이 다시 나타나는 듯한 그런 걸로 해서 끝이 나죠. 2탄이 꼭 나올 것처럼. 네, 오늘은 그런 날이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틀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한국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공포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락 요인은 너무 명확합니다. 네, 너무 명확하죠. 물가가 높게 나왔고, 근데 물가가 높게 나온 거는 미국 시장 장중에 회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그 연준 위원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7월까지 1%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죠. 네, 쭉 빠졌고,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바이든이 또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 빨리 철수하라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이 급박하다. 예. 미쳐서 돌아갈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주 위험한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국민 철수를 이렇게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도울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거의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을까, 지금 3면을 포위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전쟁이 꼭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악재였죠. 네. 지난번에 빠졌을 때 그때 나왔던 악재하고 똑같은 악재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보다 하락이 덜 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2766포인트까지인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시 이후에 마스닥 선물이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지금 1%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대만이 시장이 끝날 때 2시 반 정도인데, 그때는 대만은 또 회복을 해서 끝났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오후 시장에서 이게 낙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고, 달러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0.5%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달러가 오른 거는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 발언 때문에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약세를 기록을 해가지고 오른 건데, 괜히 그게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3%입니다. 2%를 돌파하면 일시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번에 넘어버렸어요.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 물가 나오고 나서 이미 금리가 2%를 넘었었거든요. 아침 초반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딱히 금리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제 또 미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예. 4주물, 1개월물, 그게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입찰해서 금리가 또 내렸어요. 내렸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금리가 폭등했어요. 폭등. 4주물이, 1개월물이 폭등. 입찰이 0.02%였는데, 지금 얼마냐면 0.086이에요. 4배가 올랐습니다. 네. 겁먹을 거 없다. 이제 사주물도 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이 사주물의 움직임이 0.02에 있던 게 0.08까지 치솟을,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네. 그 사람이 이걸 노리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뉴스를 보면, 인도가 어제 4%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예, 인도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도 좋고, 네. 인도네시아도 3.5% 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동결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멕시코는 6%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0.5%를 올렸어요. 6번째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페루도 금리를 올렸고, 네. 금리를 올리는 나라도 있고, 금리를 동결하는 나라도 있는데, 동결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동결을 한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수출이 워낙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지금 따라서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동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7%였고 전망이 5.7이었는데 6.8이 나왔다. 지금 현재 이머징 시장 지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을 뺏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대만이거든요.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다시 정고점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처럼 그렇게 막 IPO가 그런 IPO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사우디의 성장률 이런 거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1월 신규 위안화 대출 이게 3조 9,800억 위안이 나왔어요. 이게 이전이 1조 1,300억 위안이었거든요. 4배가 늘었어요. 근데 전망은 3조 6,900억 위안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만큼의 유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났다. 예. 그리고 이거 강의 통화량이 증가가 9.8%, 이전이 9%였는데 전망도 9.2%였는데 9.8%가 나왔다. 생각보다 이 강의 통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월 총 사회 재원 조달 요게 6조 1,700억 위안이었는데 이게 또 이전치가 2조 3,700억 위안이었고 전망은 5조 4,600억 위안이었어요. 전망치보다 훨씬 증가했다. 네. 중국은 지금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제 미국의 1월 물가가 나왔는데 핵심 물가는 6%, 이게 이전은 5.5%였는데 5.9% 정도 예상했어요. 근데 6%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율은 7.5%. 이전치가 7%였고 이번 전망은 7.3%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백악관이 물가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높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악재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악재는 아니다. 이게 뭐 보니까 구성이 연료유가 46%가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또 40%가 올랐어요. 네. 기름값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원유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네. 내릴 수 있는데 오페크에서는 원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했다. 근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네. 그리고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거는 뭐 이번 주는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주물 입찰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치가 0.035%였는데 0.02%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지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지표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죠. 네. 근데 빠졌다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게 뭐냐면 이 사주물 입찰이었어요. 1시 반에 있었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서 블러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냥 뭐 자기가 갑자기 기자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물가 발표 나오고 입찰 이거 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리고 나서 7월까지 1%의 금리를 올려야 된다. 원래 이런 7.5% 물가 나오면 옛날에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바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 3월 달에 0.5% 올릴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천재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강하게 먼저 이렇게 선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발언보다 더 강했다. 네. 뭔가 작정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계속 빠졌고, 우리 시장 개장할 때도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선물이 소폭 빠져 있었어요. 네, 빠져 있었는데, 잘 견디다가 1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낙폭이 커졌어요. 네. 뭐 다른 뉴스는 미국이 지금 중국이 그 무역 합의, 1차 무역 합의를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관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아침에 있었어요. 아침에. 이건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든이 뭐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물가에 대해서 스트레스, 미국인들의 스트레스가 지금 큰데 이게 연말 되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징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식으로 변명 같은 걸 또 했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거 지금 5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거 원래 150억 달러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네. 부족한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끝나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유럽 중앙은행장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장이 뭐라 그랬냐면 올해 유럽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하향했어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가를 3.9%로 상향했거든요. 이게 물가가 너무 높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2.8%로 상향했어요. 또, 물가가 내려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뭐 할 필요 없다. 금리 인상 효과는 없다. 굳이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금리 올릴 거냐? 그거에 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일단, 경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제 상황이 변하는 거, 이게 물가가 변하는 거 보고 유럽은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은행이 지금 일본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장기물이. 이게 미국이 오르니까 다 따라 오르는 거죠. 네. 이게 올라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장기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원래 호주 뭐 몇 개 나라는 금리를 상한선을 딱 그어두고요. 금리가 이까지 올라오면 무한 매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호주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군데는 하다가 이제 다 중단했는데 일본은 계속 한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0.25%까지 올라오니까 무한 매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네. 이게 미국하고 다르게 가는 데가 지금 유럽하고 일본이잖아요. 네. 이게 악재죠. 이제 호재가 계속 쭉쭉쭉 나오다가 악재가 2개가 딱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때문에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굳이 침공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웨덴이 방역 규제 해제했고요. 스페인도 실외 마스크 방역 규제를 해제를 했어요. 네. 어제는 근데 이 코로나 방역 해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했고, 오로지 금리와 물가와 금리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 요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 예. 근데 뭐 이미 나왔던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졌다가 이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4일 연속 공이 음봉이에요.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예, 좋지 않았는데 20일 이평선이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닿지 않고 밀렸어요. 닿지 않고 갭으로 떨어져서 밀렸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닿지 않고 밀리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높았거든요. 네. 희한하게도 거의 이평선에 근접하니까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오늘 물가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페이스를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를. 그것도 기간이 더 파니까 매수량을 더 늘렸어요. 그 선물도 늘리고 매수를 더 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잖아요. 예, 기간이 강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강하게. 그걸 그냥 받아주는 정도 손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하나금융, GS, 글로비스,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금속, 금융, 그리고 정유, 화학, 그리고 운수창고. 네, 딱 그것만 매수를 했어요. 그것만 매수를 했는데 2,500억, 2,800억인가요? 네, 그 정도 매수를 했잖아요. 선물도 한 1,500계약에서 2,000계약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매도가 잠깐 나왔다가 그걸 돌려가지고 더 많이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게 코스닥의 매도인데,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닥을 강하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다가 2시가 2시 36분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턴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매도를 줄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이는 동안에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마감할 때 호가가, 삼성전자 매수 호가가 꽤 높았었어요. 매수를 더 늘리는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유지가 되지는 못했다. 그걸 보고 기관이 더 매도를 강하게 했다. 네. 기관은 지금 공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막바지 공포인지 아니면은 공포의 또 시작인지. 하여튼 이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이평선에 근접하면 이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물가였습니다. 네. 네. 미국 채금리가 2%를 넘으면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한국 시장은 이평선에 닿지 못하고 밀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형적인 약세 패턴으로 가는 걸까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약세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평선이 내려오면 올라가다가 여기 부딪혀서 또 내려가고, 그리고 또 이평선 내려가면 또 올라가다가 또 부딪히고 또 내려가고,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약세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거의 뭐 경기가 이제 완전히 꺾여가지고 추세 하락하는 거죠. 추세 하락, 네. 하락 추세. 그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작년 8월에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하게 매도 의견을 내는 바람에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 뭐 댓글에 보니까 뭐 운용사 하나가 뭐 주가 흐름을 좌우지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한번 매도 의견 내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럼 뭐 그거 받아주는 세력 없습니다. 다 따라서 매도해요. 그걸 뭐 총대 메고 사는 운용사는 없어요. 다 같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운용사가 리포트 하나 잘못 내면 주가가 크게 빠져요. 빠졌잖아요. 빠지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견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왔잖아요. 아마 이게 세 번째 내려왔을 때 지금 바닥이 형성된 것 같고, 그리고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예. 이게 이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하락 시대,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다라고. 바닥은 나왔고 중간에 한번, 왜냐면 지금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호재가 나와야 되는 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는데 악재가 나오더라도 호재도 마찬가지고, 호재도 이미 나온 호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방역 해제 자꾸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강하게 이렇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미 시장에 한번 반영이 되면 그 반영 정도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완전 해제 그러면 빠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예. 이것도 악재도 마찬가지고, 금리 뭐 긴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쟁 이런 거 지금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뭐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뭐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오늘 하락은 했는데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었죠. 예. 근데 뭐 오늘 매도 세력은 기관뿐이잖아요. 예.
기관이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기관이 27일 날 그때 바닥일 때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나면 오히려 8천억 정도인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때. 예. 보통 기관이 그렇게 팔 때가 바닥이에요, 바닥. 예. 견디지 못하고 기관이 공포감을 갖고 팔 때, 그때는 바닥이다. 오늘 같은 조정도 제가 볼 때는 뭐 하루 조정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스닥 선물이 회복하지 못하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거든요. 예. 찝찝하긴 한데, 뭐, 연준 그 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근데 그걸 곧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연준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나오기 전에 미리 파이터가 나와가지고 한번 강한 펀치를 한번 때려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번 맞고 나면은 조금 이제 내성이 생기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시장이. 예. 제가 보기에 하락 추세는 아니고, 하락 추세가 되려면 경기 흐름 자체가 꺾여야 되거든요. 꺾여야 돼요. 근데 뉴스를 보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 일본 제2공장에서 오염이 발생해가지고 낸드 플래시의 생산이 차질이 문제가 됐다. 근데 그게 전 세계 생산량의 8% 정도.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는 거, 어제도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랐던 거는 이 문제 때문에 오른 거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뛴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또 낸드의 부족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근데 낸드는 이미 2분기 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고가 많이 있어요. 이거 걱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하락이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도에 그 금속 회사 하나가 있어요. 힌달코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이사가 나와가지고 알루미늄 가격이 향후 5년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생산을 증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오늘 우리나라 알루미늄 회사가 올랐거든요. 예. 이게 뭐 이런 것도 물가 이거 좀 계속 또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알루미늄이 이게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생산할 때, 예. 금속 중에서 철강도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인데,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금속 중에. 그래서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전기차 한 대에 알루미늄 들어가는 양이 250kg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의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량을 줄이니까.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 뭐 이게 물가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물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이죠, 기름. 네, 기름. 그리고 뭐 폭스콘이 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부품 수급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4분기에 가면은 이제 거의 뭐 끝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부품, 그 반도체 수급 때문에 임원을 미국으로 지금 급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이긴 하지만 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물가를 끌어내릴 그런 부품 수급에 뭐 이렇게 좀 중대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가 뭐 이거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가 꺾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연준의 힘을 한 방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시장에 믿음을 줘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정책을 실패했다, 전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엎어버릴 정도의 한 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 한 방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락은 조금 아쉬운데 어느 정도 예견된, 제가 이평선에 근접하면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근접을 해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개별 종목이 지수보다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견디기가 또 힘든 그런 하루였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반등할 수 있다.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